일단은 이제 저부터 소개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군데서 개원 교수로 있습니다. 하나는 미주장신하고 또 캔자스에 있는 저 미드웨스턴 베프티스 세미나리 침례교육 신학교에서 지금 개원으로 있는데 저가 하는 그 주요 사역은 뭐냐면 태평양 법률사회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GBS 글로벌 외교 방송에서 하와이에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방송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신문주 크리스천 헤럴드, 크리스천 투데이, 원스나 이런 쪽으로 지금 칼럼을 쓰고 있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책 안에 그 내용들이 결국 이런 방송이나 이런 칼럼에서 제가 한 얘기를 갖다가 모아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아까도 직접 얘기했지만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 아니면 생명의 존엄성 뭐 기타 등등 이 법과 관련, 종교와 법에 관련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돕고 있는데 이 브랜드 엑스 박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아메리칸 라이브, CNN, 데이트라인, MBC, 굿모닝 아메리카, MSNBC, MS 뉴스 등의 저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장소에서 아주 변증하기를 그렇게 잘하시고 근데 자신도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부사하는데도 자기도 놀랐다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가능치 않다고 이렇게 자신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지금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그 에드윈 민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총괄적으로 이 변호사님들을 이제 후원하는 변호사인데 저분이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때 법무장관, 연방 법무장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아직도 9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분이 이제 돕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 변호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로 아까 또 최근에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29개인 줄 알았는데 33개로 또 늘어났고요. 그 사이에 33개에서 39개 오피스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은 이거 저걸 하나씩 다 세시는 분도 계셔. 세지 마세요. 이거 그냥 본보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게 33개고 39개고 세지 마세요. 그거 웃어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군가. 그런데 이 사람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잘 모르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들 풋볼 보시면요. 로버트 크라프트라고 하는데 이분이 뉴 잉글랜드 패트리엇 패트리엇 그 축구팀 미식 축구팀의 구단장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빌리언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플로리다에서 걸렸어. 뭐로 걸렸냐면 마사지 팔라자서 성추행으로 걸렸다는 거예요. 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또 한 사람 또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칼 레이트필러인데 독일 사람인데 패션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 사람도 돈이 빌리언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 많은 그 돈을 갖다가 고양이한테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네? 고양이한테. 참 이게 돈을 쓸 줄 몰라도 이렇게 못 쓰고 있어요. 일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아이크 베티스타라는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오일을 하고 마이닝 타이틀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기 횡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이걸 소개를 하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사는 어떻게 되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청소년들하고 또 젊은 애들하고 해서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느냐 했더니 제일 먼저가 탤런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제 K-팝 싱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우가 되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말세 진화에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은 어떻게 변해야 합니다. 아까도 식사하면서 옆에 분하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자기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성이에요. 또 자기 사위를 데려왔는데 여성이야.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부모한테 오면은 부모가 첫 마디 질문이 뭐냐면 남자나 여자냐. 이게 비극적인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한번 좀 보시기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함께 다 보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하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풀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 문에 기록을 하리라. 아멘. 그렇죠?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강론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또 여러분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교육이 이대로가 좋은가 이런 되겠지만 제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가격하면은 진보와 보수가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에 완전히 50-50, 50대 50으로 진보하고 보수가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미디어는 끊임없이 편파적으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전혀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났는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방송되는 것을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그대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마인드에는 미국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모럴이 완전히 뱅크럽시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힘들긴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이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소수자들과 교회의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이건 아까도 여러분들 질문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 저희가 레코멘드는 뭐냐면 이 여러분들 교회의 이 정관에 성경적인 결혼관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적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적으면 모든 것이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을 쓰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을 의뢰해서 이분들이 법원 공방을 거기서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교회가 여기서 승소했다고 해서 B, C, D가 어메리칸에 일괄적으로 통과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그렇더라고요. 한국은 어떠한 교회가 이게 케이스가 판례가 생기면은 그 판례대로 모든 걸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리는데 그건 너무나 부당한 얘기고 이거는 정말 그 지식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번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봤을 때 이 미국이라는 것은 이 똑같은 교회 문제라도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는데 A라는 교회를 이렇게 변론을 했을 때 그 변론한 가운데서 이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A라는 교회가 승소했다고 하면 B라는 교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B라는 교회는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어 장치를 철저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방어 장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관과 이거를 분명히 해놔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non-profit 301C에 가입한 연방에 가입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모든 단체는 이런 당신들의 어떤 정관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정관 속에는 신약의 신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모 여러분들 저 목사모 찬양호를 잘 들으셨죠? 네? 늦게 오신 분은 못하셨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 돈 많이 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베이스가 너무나 잘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잖아. 아 베이스는 우리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런 놈이고. 근데 그런 단체도 어떤 단체도 그렇게 간단한 신조나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관이라고 했을 때 그거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뭐 교회가 이렇게 쭉 구원론 이렇게 쭉 한다는데 거기에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단에서는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부 일처제는 동성애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일부 일처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만 자기가 허스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와이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GBTQ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관, 결혼관에 대해서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얘기했지 중성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끊임없는 갈등. 이제 미국은 50개 주인데 50개 주가 50개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안에 헌법이 있고 캘리포니아 안에 대법원이 있고 캘리포니아 안에 상원 하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정부하고 연방정부하고 계속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2015년도에 동성애자 그거를 갖다 합법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자가 합법화신 게 아니에요. 뭘 했냐면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처럼 똑같은 베네핏을 받게 한 것이 그 판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합법화시켰다고 말을 갖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매번 지잖아요. 법소송에 있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요. 거의 다 지는 판결이 뭐냐면 이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이 대법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판결하고 해서 거기서 결정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때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성애자들이 받는 똑같은 정부의 혜택을 동성애자들도 받게끔 하는 것 쪽으로 그거까지 했는데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 허용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 주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낙태 수술법 폐기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자, 2020년도 5월 달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낙태법 폐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정리하고 있는 거에 두 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낙태법 폐기 이후의 미국 이걸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낙태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고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 일어난 것까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만성이 돼서 내가도 출산할 수 있는 산모가 원한다면 그렇진 않겠지만 어느 산모가 만성이 된 아이를 갖다 낙태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정도라도 저희가 원치 않으면 수술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그 포지션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 정체성과 성적 금지령이 있는데 이게 AB 28, 26인데 이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거론된 내용인데 다시 부활됐고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민주당 하원의원 에반 로우라는 그 중국계 미국인이 이것을 발제했습니다. 그래서 상점과 백화점에서 시행하지 못할 시 $1,000불씩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했을 때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맨스웨어, 그 다음에 워맨스웨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월마트 가면 보이스 코너, 보이스 클로딩, 걸스 클로딩 했잖아요. 이걸 다 무시하는 얘기예요, 이 법안이. 이렇게 써놓은 자체가 성 정체성을 혼돈케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게 분명히 남성과 여성으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이중에 시간이 이제 적은 데다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화장실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따 혹시 만약에 그거 나오면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공용 화장실을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랙티스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스타벅스나 타코벨이나 이런 데 가면은 화장실에 공용으로 해놨잖아요.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변기로 소변기로 딱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가든 여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공립학교, 그것도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여러 가지 변기가 여러 가지 있고 소변기가 있는 그걸 갖다가 아예 맨주름, 모멘주름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남녀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성들이,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성들의 주권과 여성들의 권리를 지켜줄 그런 책임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전환자를 얘기했을 때 성전환자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actually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수술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여성의 모습이니까 모든 그 신체 구조가 여성을 내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그냥 정신적으로 성전환자라고 하는 그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오늘 여성이 됐다 내일 남성이 됐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동부에 전화 오세요. 그 동부의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 그 하이스쿨 남학생이 자기가 그 성전환자라고 해서 여성 병원 화장실에 들어갔었어요. 가가지고 볼일 볼 뿐만 아니라 아예 여학생을 겁탈해가지고 사건이 터진 게 있어가지고 그 여학생이 죽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에서는 자기네는 뭐 별로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렸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협회에서는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우리는 여성들의 건강과 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백화점과 상점 매장에서 보이스 섹션 또는 걸스 섹션, women's clothing, 아니면 men's clothing 사용을 금지하자 그 얘기고 LGBTQ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의 사상과 생활 습관을 법제화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까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2015년도에 동성애가 합법화됐다고 하는 그 결단에 이 사람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이제는 자기네 아이디어,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배우게 하고 그걸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전통적인 결혼관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태평에서 뭘 자꾸만 얘기하면 지금 성형운동도 하지만은 성 정체성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MZ세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MZ세대인데 MZ세대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중반까지 하는데 이네들의 사상은 나는 여자도 좋아할 수 있고 남자도 좋아할 수 있고 동시에 좋아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양성애자라는 얘기예요. 바이섹슈얼. 이게 양성애자이기 때문에 나하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몸을 알아서 하니까 나는 내 뜻에 있으니까 내 주관이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20여 케이스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모든 악법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성령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있었나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3만 이상의 사인업이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많이 다루는데 그 정치인들 다루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해결 방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협회가 이런 쪽에서는 여기에서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지만은 한 가지만 기억하고 나가세요. 전화번호만 하나 가져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주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초청 잔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광고지 나눠주는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를 들면 이 주변에서 교회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 소문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데 남자가 와서 좀 화장실을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데 교회에서 뭐 하겠느냐 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들어가면 안 돼. 나와. 그랬더니 왜? 자기는 여자란 말이에요. 모습은 남자도 여자래요. 그러니까 그 최선자가 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소송거리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대비책을 하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았는데 목사님들의 그 신앙관 가지고는 얼마든지 이 변호사님들이 방어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여러분들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안심하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도와줄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동복지법안이라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캘리포니아 아동복지법안 전체는 교회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어린이 일지가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건 아까 우리 변호사들이 쭉 설명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럼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저 미시건주에서 교육부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성전환자 학생을 부모의 허락 없이 유치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어린아이에게 성정체 즉 LGBTQ 사상에 대한 세대 교육을 실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환자가 두 가지가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면 LGBTQ 사상이 뭐냐 했을 때 불필요한 주정부 예산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성장 발달에 혼돈이 주고 부모 권리에 대한 권한 상실, 전통적인 가정 환경 파괴 이런 내용들이 이 LGBTQ 이념들이 이데올로기들이 이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교회 사회의 사업은 미시건주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현재 소송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제 남자인데 여자는 이제 성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CC예요. CEC 해가지고 우리 이제 원래 CC하고 좀 바보, 겁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남자 육상 선수였는데 등수에 들지 못했어요. 대학생 때. 그러다가 한 1년 동안 이 사람이 안 보이더니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딱 보면은 이게 완전히 여성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1등에서 금메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월드 레코드를 세웠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폴 맥휴라고 휴스턴의 아주 전문인 암 전문인 병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걸 연구해요. 과연 동성애자들이 타고 날 때부터 동성애자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걸 연구를 한 30년 하셨어요. 이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결론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폴 맥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그럴 수
이게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두 가지는 안 바뀐대요. 그게 뭐냐는데 여러분들 염색체 있죠, 사람의 크로모솜은 절대로 안 바뀐대요. 그 다음에 또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이 엉덩이뼈에서부터 무릎까지, 또 무릎에서 저 발목까지의 그 뼈 길이, 남성의 길이하고 여성의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르다는 얘기는 뭐 키 큰 여자, 키 작은 여자하고 다 할 것 없이 다 동동해서 그 펑션과 그 네이처를 생각했을 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사람이 월드 레코드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금메달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이에요. 근본적으로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와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미네소타 약사와 낙태 처방 거부권이 있는데 미네소타 주에 사는 한 약사가 자기 신앙 때문에 낙태 시술 처방약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낙태 시술 처방약 판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낙태 시술을 할 때에 약으로도 수술을 합니다.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메일로 어보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청소년들이 부모에도 알리고 싶지 않고 남에도 알리고 싶지 않고 혼자 하고 싶잖아요. 그분 여기다 연락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비디오 테이프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CD를 나오고 있지만 CD 테이프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시저를 쭉 적은 내용을 갖다 보내주면 메일로. 그럼 그 여학생이 그걸 보고서 그대로 이제 자기 몸을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 약을 먹고서 이제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위험성이 많은 것이 뭐냐면 그 여학생 자신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 매일 낙태 수술법 매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약사는 뭐냐면 자기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못 팔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렸죠, 다른 판결이. 그렇지만 소송이 걸렸지만은 이것도 역시 자기 사업처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약사의 그의 그의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소송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사에 걸린 프로라이프 소송권이 하나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의 문책임한 소환상 발부를 했는데 불법 행위나 기록이 없는 프로라이프 클리닉을 부당한 그 벌금을 징수했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주정부 만행은 뭐냐면 상당한 벌금 징수와 형사 기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고 여성운동가 낙태연구가는 교회, 프로라이프 클리닉 그리고 기타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방화, 건물 파괴, 도둑질까지 이렇게 무슨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업스테이트라는 어느 한 도시에서는 LGBT가 피해를 입지 않은 이상 신고해도 경찰관이 이동하지 않았던 것이 뉴스에 보도에 났고 노골적으로 반기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있었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성교육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하고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좀 전하는 데를 좀 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비밀이 보장된 출산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교육받고 부모에게 통보 없이 낙태, 산화 제한, 성병 감염 검사를 위해 가족교육연맹으로 보낸다 했습니다. 이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 이동, 그러니까 악의 단체 그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플랜드 페런트훗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먼저 구체적 번역을 한다고 하면 가족교육연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젊은 아들 10대들에게 너희는 부모의 허락 없이 누구한테 통보 없이 얼마든지 너의 낙태 수술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서 조금 뚱한 게 뭐냐면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할 때 뭐냐면,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서 낙태 수술을 원하잖아요. 그럼 걔를 데리고 시술소까지 가는 그 사이에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데려간 사람이 다 전체를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요즘 주춤해 가서 네가 올 수 없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소위 속된 말로 해서 꼬신다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청소년 건강법에 따르면 성교육은 앞으로 성별, 성적 지향의 왕따와 학대 그리고 응급피임을 포함한 산하 제한 같은 주제들이 국민 밖에서 계속 강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교육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성교육 받을 때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잘 못 들고서 그렇게 성교육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오셔가지고 성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랜 페런트에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첫 번째로는 성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인 생식기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그 일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부모님들의 그 무관심 때문에 부모들이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네? 설상 자기 자녀가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애가 임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낙태를 시켜버리려는 그쪽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말의 윤리적인 얘기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또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자녀를 얼마든지 이게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어련히 학교에서 잘 가르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의 교육방법하고 미국의 교육방법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련히 잘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내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가져오는 가정통신을 정말 주로 좀 잘 보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지만, 루베카 프리드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러분이 원래 학교의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교사 선생님이 성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을 무단으로 파이어 시켜버렸어요.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 우리가 물론 순수했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의 그 보상이라든가 정신적인 보상 이런 모든 것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도 그대로 원내 복귀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학교 교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봤을 때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게 아직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1명당 10,000불씩 지급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좋지 못한 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1년의 예산 중에 10,000불씩, 사람당 10,000불씩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통합교육국에서 이 학교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권장해가지고 될 수가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뭐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AB, 이게 624 도발이라, 그러면 이게 AB라는 게 뭐냐면, 애썸블리 빌이라고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하원 의원의 빌입니다. 하원 의원의 의제인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캘리포니아 가정연맹에 대해서 얘기인데, 첫째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든 앞에든 간에 그 이제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 낙태 수술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이나 그 전화번호를 보고서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하는 그 법안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중학생들 6학년 이상부터는 대학생까지가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낙태 시술소 연락처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죠. 피해자에서는 결사 반대하며 법적 공방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그게 못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는 이 캘리포니아와 가족계획연맹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의 권리를 보면은 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의 권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공립학교 교재를 재검토하라 했어요. 아까도 몇 분이 좀 얘기했고 또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학부모회하고 미국의 학부모하고 PTA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은 제 잘 모르니까 자신있게 대답 못해요. 미국에서는 이 PTA에서 공립학교 교재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른살 밑에 카푸티노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 시교육부에서 성교육 교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건 청소년생이라 보통 플레이보이 매거진보다 더 선명하게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그걸 교재로 사용한 거예요. 그걸 아는 학부모들이 전체가 그냥 그것이 전체 거의 전체가 반의해가지고 그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부당하다고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시 리비전 해가지고 좀 섹슈얼 농도가 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발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모의 권리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허용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만약 통합교육부로부터 제재 당하면 이것은 치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거는 조금 지나간 얘기를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학부모회는 되게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학교 교육에 모니터링하고 학부모 자원 등, 그다음에 학교 교육 참여 지원,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의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 사업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미국의 학부모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보조교사 행사 도움할 수가 있고, 학교 정책, 교재 검토, 교사 추천 및 학업까지 추천할 수가 있고요. 학생 행사 보조 및 참관은 학교 정책 설정 및 계획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참여만 해도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위협감을 줍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자기네가 가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번에 학교에 보조교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에 가보면요 2번을 쓰고 온 여인들이 많습니다. 무슬림하고 힌두 부모님들이 그분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교실에 앉아있어요. 그럼 교실에 앉아서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교사 보조를 하는, 옛날에 교사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보조교사가 있었을 때는 펀딩이 조달되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보조교사를 그 펀딩을 다 잘라버리니까 혼자 교사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부모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부모나 힌두교 부모님들 와서 교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교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안 하고. 그런 걸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는 참여를 안 해도 한 사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교사하고 부모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좀 악골한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대신에 무슬림 부모나 이 힌두교 부모님들은 말은 못해도 서로 간에 집에 찾아가고
또 밥도 같이 서로 나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교육이 되어지고 또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네들이 자기네 종교를 이렇게 포기하는데 이렇게 활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토렌스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토렌스 지역에는 이 학부모님들이 교사 선생님한테 브라이브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엄중한 꼴이 뭐냐면 브라이브입니다. 뇌물 드는 거. 그러니까 물론 선한 면에서 선생님한테 선물한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한다, 뭐 이런 거 선물한다는 거 별 문제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선물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야. 시계도 고급시계, 명품 시계, 뭐 이런 것을 다 하고 이런 선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이 사실을 교육청이나 아니면 IRS에서 안게 되면은 완전히 그분들은 거의 벌금을 수도 없이 받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시간이 벌써 한데 학부모 견해 교재가 학생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성교육과 건강교육에서 제어시켜가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 시험 보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학부모는 sit-out 아니면 district of suspension removement라는 걸 얘기해가지고 아까도 저 변호사한테 잠깐 얘기해서 opt-out 포뮬라고 option-out 포뮬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수 교육이 되는가? 예, 아니요. 예라고 하면 속으로 손드세요. 나중에 창피합니다. 네? 뭐라 그러세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이런 성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가? 예, 아니요? 어떻게 되죠? 예.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면 학교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네. 이걸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들은, 네, 보내신 분들은 절대로 내가 학교에다 컴플레인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 그런 생각부터 버리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나중에 발각된다고 그러면 그 교사나 아니면 학교 행정관, 그 교장까지 자기네 라이센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입법부에서 그 다음 표시는 주입법부는 자녀들의 성교육을 부모에게서부터 교사로 옮기려 했는가? 네, 아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성교육의 금욕을 권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물론이다. 실제로 금욕을 강조하지 않는 성교육은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도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분들이 변호사이기 전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의 정사나 동거나 이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생활은 이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그 지극히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어떤 소스가 있냐?
이렇게 퍼블릭 학교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보낼 수 있느냐. 나는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또 그러다고 해서 어떤 뭐 힘도 없고 막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으면요, 크리스천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밤낮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사립학교까지 보낼 돈이 있겠느냐 하면 그 다음에 솔루션이 뭐냐면 홈스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홈스쿨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많은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면 언더스탠딩은 학교에 나온 그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부모가 가르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홈스쿨에서는 다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신앙적으로 다 써나가고 우리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 방법을 안 가르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게 미국에서 가장 잘된 모습이 이 홈스쿨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가정 보고 홈스쿨을 하는 그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길게 얘기할 건 뭐 많지만은 여기서 중단하고 우리 주목사님 잠깐 나오시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제가 처음에 이 법과 교회를 세미나를 했을 때에 그때 오셔가지고 아담트를 교육을 받으신 후에 그때부터 홈스쿨을 연합으로 이 교회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이제 훌륭하게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그 전에 LA 보면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카버넌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그 제이슨 송이 이제 거기 교회 교장인데 그 학교는 이제 그 SAT나 ATC나 뭐 이런 게 상당히 높은 점수가 높은 학교인데 거기는 완전히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그런 사립학교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학교들이 주위에 많아요. 중사원님께서 한번 나오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교회 조영로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일종의 대안학교죠.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이제 동성애 교육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가 없겠다. 그리고 무조건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5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이 급격하게 세속화되어졌을 때 그때 만들었던 교재를 여기 바이블 벨트에서 위주로 해서 사용되고 있고 스쿨 오브 투마로우라고 부르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교재이기도 해요. 그걸 들여와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지금 이곳 사이프레스가 있는데 이 사이프레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학부모들의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근데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교육률 높아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서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마귀의 자식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학 졸업하고 아이들이 몇 명이나 남아있느냐. 우리 지금까지 교육 잘못했다. 대학 포기하고 크리스천 만들자. 그래서 호응을 했어요. 교인들이 호응을 해서 정말 아이들의 운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시작했는데 의외로 학력이 높았어요. 지금 공부를 하고 보니까 대학 포기하고 하자 했는데 학력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일반 학교보다 훨씬 높은 학력으로 지금 이 1학년으로 들어왔던 애들, 그 아이들은 지금 벌써 한 학년을 패스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공립학교도 11학년 에이지가 있는데 이 아이도 지금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다 마치고 온라인으로 칼리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칼리지 가도 되는데 우리 학교의 분위기에서 놓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3학년으로 트랜스퍼 하라고, 그리고 여전히 학교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11학년 에이지니까 그렇게 해서 12학년까지 다 마치고 나면
남는 시간에 3학년으로 들어가고 나면 시간이 남잖아요. 차라리 소교지에 한 1년, 2년 다녀와라.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지금 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중에 조금 쓰고요. 실제로 제 이 학교를 하다가 팬데믹 기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다시 목회가 활발해지잖아요. 제가 도저히 둘을 같이 할 수 없어서 RM이었던 제 아내를 그냥 연금 좀 포기하고 일찍 은퇴시키고 그리고 저희 학교 디렉터로 제가 스카웃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 대중 울렁증이 있어서 극복하라고 지금 좀 모셨습니다. 제가 5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생을 간호사로 살았는데 갑자기 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매일 무릎 꿇고 지금도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게 저는 아들 2명을 키웠는데 지금 이제 30이 다 남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가 이런 교과서 안 만들어주나 하고 제가 이렇게 바랬던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AC 교재가 그런 교과서예요. 그래서 조그만 소책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요. 모든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이분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할 거 없이 다 모든 과목에 아이들이 아마 공부를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도전으로 매일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교육을 놓지 않았던 제가 테네시에 교육을 가봤더니요 50년째 이 교육에 헌신한 수많은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 교육을 마친 2세들이 와서 서포트를 하면서 이것을 현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그래서 참 그냥 내가 홈스쿨링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요 8시 20분에 아이들이 학교를 와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다 같이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인도부에서 말씀 묵상을 40분을 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분은 같이 소그룹으로 나눠서 같이 디스커스 하고요. 그리고 열방에 나오는 기도 제목 풀이나고 돼서 매일 한 나라씩을 부르려고 아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9시 20분까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야가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한 3시 정도까지 이제 이 학업을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장점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 선생님이 없어도 학교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헌신된 한 분의 교사가 있고 그리고 디렉터가 있고 교실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교회에서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슈퍼바이저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 교육을 테네시에서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성경적인 원리하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다이거너스 테스트라고 해서 자기 실력 테스트를 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기 실력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치가 되고요. 셀프 스터디를 합니다. 대단한 게 여기 2학년 때부터 온 아이들은요. 자기 혼자 공부해요. 그리고 모르면 이제 손을 드는 시스템은 다 사용되는데 모르면 앞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다시 공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안 가르치는데 자기 안에 공부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4학년짜리는 5학년짜리 공부를 하고 있고요. 5학년짜리는 6학년짜리. 지금
8학년짜리가 9학년 공부 이미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또 이제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를 보는데 80점 이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를 다시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에 갈 수가 없는, 예, 이런 시스템이 그냥 다 이렇게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수의 선생님과 그 교실 한 칸만 있으면 누구라도 이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홈스쿨링 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해드리는 거예요. 협조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모님 기도 모임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같이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면서 이것이 너무너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벌써 지금 저희 이제 제일 하이스쿨 아이가 11학년인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이 아이는 지금 대학 과정에 이미 있고, 예, 내년이면 이제 3학년으로 트랜스파는 과정에 갈 거예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부모님들한테 다 대학 포기하세요 하고 데려왔는데, 그런데 이 아카데미컬리도 하나도 뒤지지 않게 학교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보건적인 환경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요, 제가 이 앞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미주 보건방송에 새롭게 해서서에 가서 학교에 대해서 쭉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면 그 정신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모임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0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1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덴버에서 한 17년 목회하다가 다시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보기 좋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데가 그때 클로즈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이순에 어떤 지인이 저를 보고 태평양 법률교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 했을 때, 그게 뭐 하는 데냐 했더니 이분도 거기서 우리 협회에서 뭘 하는지 모르고 나고 그저 선거 때 선거하는 투표자들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목사가 그거 어떻게 하냐, 차라리 배를 굶지 그런다고 했더니, 야, 그래도 화장실 청소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게 맨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일단 이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날 보고 사도신경을 믿느냐 그래요. 그래서 난 목사다. 너 목사인지 아는데 사도신경을 믿느냐 그래서 난 사도신경을 믿지 않지만 그 내용은 전적으로 믿는다 그 얘기했더니 그러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 찾아가고 여러 곳에 찾아가서 이 내용을 했는데, 처음에 1회 때는요, 그 1회도 안 치죠. 프리 1회 하기 전에 이런 모임을 가던데 딱 목사님 2분만 참석하셨어요. 근데 이분들 모시고서 집회를 했는데 딱 두 사람 앉혔는데, 이분들은 두 사람 앉혀놓고 정도 그냥 열심히 그냥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했는데, 1회, 2회는 이제 아주사 대학에 있는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LA에서 크게 했고, 3회는 이제 콜로라도에서 했고요, 4회는 아틀란타에서 했고, 이제 올해가 5회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인랜드 엠파이어, LA 에리아, 그 다음에 벨리,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북가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 방향 제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3가지, 종교자유, 부모권리,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 변호사님들이 발목을 나서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본부에다 연락하시면 이분들이 24시간 안에 꼭 리턴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가지고 우리 한 사회에서도 이제는 늘을 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회에서 무슨 저도 저쪽으로 찬성해요. 이 사인업하고 서명운동하고 이거 저도 하는데, 좀 그거보다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문제 해결책을 안 내놓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재미 정치인들도 많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요. 오케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then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는 저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PJI에서 일한다고 하면요. 정말 사람들의 귀한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애나하임에 모여서 그 디즈니랜드 호텔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너 쇼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미국에서 내놓는 강사들이 다 오십니다. 근데 재작년에는 1,200명이 왔어요. 전국에서. 그리고 작년에 한 850명 모이셨는데 작년에 어떤 분이 $500,000를 도네이션 했어요. 50만 불을 도네이션 했다는데, 그 50만 불 도네이션 해가지고 우리한테 매칭을 하게 했는데, 지금 매칭은 다 안 됐지만은, 그래도 그거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이제 220개의 소송을 이번 올해에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협회 변호사가 없는 그 주에는 협력 변호사들이 있는데, 협력 변호사들이 이제 보통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미국 전역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거의 커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점을 통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고 좀 소개해 주셔서 저는 뭐라고요. 한 서너 가정만 있어도 돼요. 한 4-5 가정만 있어도 어디든 가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우리가 준비할 것,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45분 강의하고 한 15분 질의응답하면 1시간 안에 다 모든 게 맞출 수 있어요. 한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돌아오면서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최순영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부를 조인하셔가지고 발런티어로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저하고 방송사역을 같이 나눠서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분이 이제 많은 포션을 이제 하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에 제가 질문 받을 것이 있으면 이제 좀 받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립학교에서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저희 사실은 LAUSD하고 일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한국 부모님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PTA라든지 보조교사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립학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연대해서 결국에 학생 스튜던트-led 그룹도 부모님이 허락하고 서포트 해야지 학생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서포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거에 반해서 우리 자녀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홈스쿨링을 시켜야 된다. 홈스쿨로 많이 빠짐으로써 사실 퍼블릭 스쿨이 또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사회가 반기독교, 비기독교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신지? 저는요, 홈스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홈스쿨을 해야 된다는 아니라 홈스쿨이 얼터너티브 중에 하나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홈스쿨을 다 가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공립학교에서 여러분들 학부모를 프로모션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립학교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PTA가 정책까지 제정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가 공립학교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시고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서 PTA에 많이 조인하시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모르군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가서 설명해 주면 이분들이요. 모르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천천히 설명해 줍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을 전체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경우에 공립학교에서도 별 볼일 없다고 내가 사립학교 가르쳐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은 홈스쿨링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다른 한. 근데 제일 우선 거는 뭐냐면 우리 머저리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들이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을 좀 우리 계몽을 해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생활 속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당신이 좀 헌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애 얼마나 잘하냐 이거 한마디만 물어봐도 교수
꼭 가서 뭐 티처 에이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난 누구 부모인데 엄마인데 우리 아이가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너무나 고마워해요. 예? 이분들이 그의 정체성이 어떤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질문인데 저 의도는 그래요. 공립학교에서 학교를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그런 부모님들을 계몽해서 좀 많이 참여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가셔야죠. 이제. 너무 난딱 보니까 그래. 가겠다. 어쨌든 여러분들 뒤에 남은 책 혹시 불가져가지고 많이 전해주시고요. 그거 읽으면 그 안에 내용들이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이 다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강연에서는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소개해 주시고요. 다음에 가을쯤에는 이제 LA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엘라멘파이로 가든 두 군데 하나에서 또 이런 모임을 조성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 모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기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믿음도 중요하고 또 기도 생활 또 말씀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이렇게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긴 시간, 장시간 동안 앉아서 강의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이제 각자 돌아가는 그 사역터에서 집안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과정에 실망 좌절하지 않고 이런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 가지씩 한 스텝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주님의 빈교회에 주님께서 한량없이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들의 섬김이 참으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또 수고했습니다. 특별히 정식을 위해서 부호에서 수고하신 그 손길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시간 강의 참여해주신 성도님들, 목회자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를 빌려주시고 식사 대접까지 해주시면 마지막 사진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